삼성 AI가 핀란드어를 한국어로 인식하자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국제적 망신입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간 삼성의 야심차게 준비한 시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럽 기자들은 핀코리안이라며 비웃었고 프로젝트는 폐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연구실에서 로그 파일을 뜯어보던 수석 엔지니어는 소름 돋는 숫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언어거리 0.01. AI는 오류를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무시하고 비웃던 5천년의 충격적인 진실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 언어학계를 뒤집어 놓고 핀란드 대통령까지 한국인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든 삼성 AI의 기적 같은 실수. 지금 그 전말이 공개됩니다. 처음엔 여기가 사람이 살 곳이 맞나 싶었습니다. 영하 20도, 발트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들 때마다 살이 베이는 것 같았죠. 처음 이곳 헬싱키 반타 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삼성전자 AI 연구소 최연소 수석 엔지니어이자 이번 핀란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언어, 구조가 난해하다는 핀란드어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통역, AI, 코드명 가운을 완성하는 것이었죠.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만 수천억 원.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알고리즘은 이미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테스트에서 오차율 0%에 가까운 완벽함을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S4에 위치한 연구개발센터 대강당에서 벌어진 시연회는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으잉거리는 서버실의 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었습니다. 핀란드 정부 관계자들과 유럽의 IT 기자들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가운의 로딩바가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시연은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핀란드어 문장을 입력하면 한국어로 실시간 번역되어 출력되는 단순한 과정이었습니다. 테스트 문장은 핀란드의 국민 서사시 칼레발라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래된 노래가 나의 입에서 흘러나오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에러.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단순한 렉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장은 한국어도 핀란드어도 아닌 기괴한 문자들의 나열이었습니다. 마치 AI가 두 언어를 뒤섞어 반죽해 놓은 것 같은 형상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강수석? 법인장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 재부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부팅된 가온이 이번에는 아예 번역을 거부하고 핀란드어 문장 옆에 한국어 도사를 붙여서 출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탈로는 꼬르케아. 집은 높다라는 뜻의 핀란드어 탈로온 꼬르케아를 AI가 제멋대로 한국어 문법 순서로 바꾸고 조사까지 붙여버린 겁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핀란드 기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삼성이 이제 새로운 언어까지 창조하는군요. 핑글리시도 아니고 핑코리안입니까? 강당 안은 실소와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천재 엔지니어 강지훈의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찍히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텅 빈 연구실에 홀로 남아 로그 파일을 뒤졌습니다. 핀란드 현지 언론은 이미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는데 왜 하필 시연회장에서 이런 오류가 뜬 걸까? 모니터 빛만이 어두운 연구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온의 딥러닝 레이어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번역 AI는 언어 A를 언어 B로 바꿀 때 중간 단계인 벡터 공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가온의 로그 기록은 이상했습니다. 핀란드어가 입력되자마자 번역 프로세스를 건너뛰고 바로 한국어 출력 레이어로 직행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치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요. 이게 말이 돼?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버그가 아니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문제는 AI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가온의 핵심 코어에는 언어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랭귀지 디스턴스, 즉 언어거리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언어는 같은 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어와 독일어가 0.3 정도,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가 0.15 정도 나오죠. 그런데 핀란드어와 한국어의 언어 거리 값이 얼마로 찍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0.01.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니터의 얼굴을 들이밀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0.01. 이건 사투리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AI는 지금 핀란드어와 한국어를 서로 다른 언어가 아니라 그냥 지방 방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쳤어. 기계가 완전히 돌았군. 저는 신경질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안 됐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했는데도 코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작은 팝업 창 하나가 떴습니다. 시스템 알림. 근원적 일치. 수정 불가. 근원적 일치라니. 개발자인 저조차도 처음 보는 메시지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심어놓은 이스터에그일까요? 아니면 AI가 스스로 진화해서 제가 모르는 영역에 도달한 걸까요? 그때 로그 파일의 가장 밑바닥, 수만 줄의 코드 속에 숨겨져 있던 주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금은 쓰지 않는 구형 코딩 방식으로 남겨진 메모였습니다. 참조 데이터 소스, H. 엘리아스, 1994년, 가온이 개발되기도 30년 전의 데이터였습니다. 도대체 이 데이터가 왜 최신 AI의 코어에 박혀 있는 걸까요? H. 엘리아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구글 검색창에 그 이름을 쳐 넣었습니다. 검색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몇 개의 낡은 논문 인용과 헬싱키 대학에서 파면당했다는 짧은 기사 한 줄. 그리고 기사 옆에 실린 흑백 사진 속의 노인은 광기 어린 눈으로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망상에 빠진 언어학자, 학계에서 퇴출되다. 본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헤이키 엘리아스 교수. 그는 30년 전부터 핀란드어와 한국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언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계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억지를 부린다고요. 결국 그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강단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헬싱키 외곽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AI가 보여준 0.01이라는 수치, 그리고 30년 전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던 교수의 주장. 이 둘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계가 인간보다 먼저 우리가 놓쳐버린 진실을 본 걸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오류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해고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이었습니다. 도대체 내 알고리즘이 왜 저 노인의 미친 가설을 진실이라고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었죠. 내비게이션에 엘리아스 교수의 낡은 주소를 찍었습니다. 헬싱키 시내에서 40km 떨어진 숲속. 그곳에 이 모든 사태의 열쇠를 쥔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운 눈길을 뚫고 달리는 동안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단순한 버그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500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역사의 퍼즐. 그 첫 번째 조각을 맞추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고작 언어 몇 마디가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헬싱키 외곽으로 향하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12km.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건 도로가 아니라 눈에 파묻힌 숲길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눈발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꽉 움켜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미친 짓이야. 한밤중에 처음 보는 노인을 찾아가다니.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0.01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30분을 더 달렸을까요? 숲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통나무집이었습니다. 지붕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차에서 내리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헤치며 현관까지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은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죠. 문이 열렸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누구요? 핀란드어였지만 억양이 독특했습니다. 어딘가 거친 느낌이었죠. 헤이키 엘리아스 교수님이십니까? 교수라고 부르지 마시오. 난 30년 전에 그 직함을 잃었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왔습니다. AI 연구원이에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삼성? 아, 한국 회사? 네. 그리고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노인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조롱하러 왔나?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기자들이 찾아왔지. 미치광이 학자 구경하러.
아닙니다. 저는 진지하게 여쭤보러 왔습니다. 뭘 말이오? 저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가온의 로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이걸 보시겠습니까?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죠. 이게 뭐요? 저희 AI가 핀란드어와 한국어의 언어 거리를 측정한 겁니다. 언어 거리? 두 언어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같은 뿔이라는 뜻이에요.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왔소? 0.01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0.01이라고? 네, 그건 사투리 수준이라는 뜻 아니오? 맞습니다. AI는 핀란드어와 한국어를 서로 다른 언어가 아니라 같은 언어의 방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렸습니다. 문틀을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30년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동안 미쳤다고, 망상에 빠졌다고 손가락질 받았소. 아내도 떠났고, 딸도 절 외면했소. 손녀마저 부끄러워했지. 학교에서 쫓겨나 이 숲속에 처박혀 살았소.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한국 회사의 기계가 내가 옳았다고 말해주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 전체가 책과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지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우랄산맥에서 시작해 동서로 뻗어나가는 화살표들. 한쪽은 핀란드로, 다른 쪽은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테이블 위에는 한글로 된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직접 한국어를 공부한 흔적이었죠. 30년 동안 이걸 연구하셨습니까? 매일이요. 단 하루도 쉰 적 없소. 노인이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이건 핀란드어와 한국어의 문법 비교표요. 어순이 완벽히 일치하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조사 체계도 같소. 유럽 언어 중에 명사 뒤에 조사를 붙이는 언어는 핀란드어뿐이오. 그런데 한국어도 똑같이 조사를 쓰지. 또 넘겼습니다. 모음, 조화 현상. 핀란드어에도 있고 한국어에도 있소. 이건 우연이 아니오. 저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연구였습니다. 이 정도 연구면 학계에서 인정받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소. 언어적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그래서 파면당하신 겁니까? 그렇소. 1994년이었소. 국제학회에서 발표했다가 망신만 당했지. 다들 웃었소. 핀란드와 한국이 형제라니 공상과학 소설이냐고. 노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미치광이가 됐소. 동료들이 피했고 학교에서 쫓겨났고 아내마저 떠났소. 아내분이요? 이타. 내 평생의 반려였소. 하지만 10년 전에 날 떠났소. 당신은 가족보다 죽은 언어를 더 사랑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소. 나를 떠난 지 5년 만이었지. 마지막까지 날 용서하지 않았소. 후회하십니까?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소. 5,000년이 지나도 흔적은 남아. 내가 본 건 진실이오. 세상이 인정하든 말든. 저는 그 눈빛에서 광기가 아닌 다른 것을 봤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평생을 걸 만한 확신. 엘리아스 씨, 저희 AI가 당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고 있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언어학적 증거뿐 아니라 과학적 증거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말이오? 네. 양쪽 민족의 유전자를 비교하면 확실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걸 어디서 하겠소. 핀란드 학계는 내 이름만 들어도 문을 닫아걸 텐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시겠습니까?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에? 네. 서울대학교에 고대어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성이 지원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 하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제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야 합니다. 버그인지 진실인지. 노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4년을 살았소. 그중 30년을 이 연구에 바쳤소.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 없소. 지금 가시면 됩니다. 늙은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의 30년이 필요합니다. 제 AI와 당신의 연구를 합치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날 믿는 거요? 미치광이 취급받는 늙은이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계는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기계를 믿습니다.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기계가 증인이라. 재밌군.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여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직 유효한지 모르겠소.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겠다는 겁니까?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기회가 있다면. 노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3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불꽃. 가겠소. 한국으로.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의 겨울해가 숲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환영이 아니라 또 다른 벽이라는 것을. 헬싱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미치광이 취급받는 노인을 한국에 데려가겠다고? 하지만 0.01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계한 알고리즘이 거짓말을 할 리 없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였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다들 어제 시연회 참사를 알고 있었죠. 강 수석, 어젯밤 어디 갔었어요? 연락이 안 됐잖아요. 후배 연구원 김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이 좀 있었어. 법인장님이 찾으세요. 아침부터 난리예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법인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법인장 정우진 전무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법인장이 돌아섰습니다. 설명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나? 어제 시연회. 그 참사를.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수천억 들인 프로젝트야. 유럽 시장 공략의 핵심이었어. 그걸 너가 말아먹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인가? 핀란드 언론이 뭐라고 쓰고 있는지 알아? 삼성 AI, 핀코리안 창조했다고 비꼬고 있어.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다음 주까지 원인 분석 보고서 올려. 그리고 해결 못하면 프로젝트 접어. 너 커리어도 끝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무님, 원인을 찾았습니다. 법인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 AI가 오작동한 게 아닙니다. 정상 작동한 겁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가온이 핀란드어와 한국어의 언어 거리를 0.01로 측정했습니다. 이건 두 언어가 사실상 같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말이 돼?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검토한 결과 AI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법인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핀란드어랑 한국어가 형제 언어라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30년 전부터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누군데? 헤이키 엘리아스, 헬싱키 대학 전 교수입니다. 핀란드어와 한국어가 5,000년 전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가 학계에서 쫓겨났습니다. 미치광이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직접 만나봤습니다. 법인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만났다고? 네. 그의 연구 자료를 봤습니다. 체계적이고 정밀합니다. 우리 AI가 감지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인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그를 한국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뭐? 서울대 연구팀과 협력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고 싶습니다. 언어학적 증거와 DNA 분석을 결합하면 확실한 답이 나올 겁니다. 법인장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강지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시연회 망쳐놓고 이제 미친 노인 데리고 한국 가겠다고? 그게 말이 돼? 전무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사실이면 역사가 바뀝니다. 5,000년 전 유라시아 대륙에서 갈라진 형제 민족이 한국 기업의 기술로 다시 만난 겁니다. 법인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삼성 AI가 인류의 이동 경로를 밝혀낸 거예요. 이건 단순한 번역기 프로젝트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걸 걸겠습니다. 법인장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본사 연결해줘. AI 연구소장.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연구소장님, 정우진입니다. 네. 핀란드건으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법인장이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좀 복잡한 상황인데. 네. 화상을 잡아주시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사랑 회의야. 너가 직접 설명해.
감사합니다. 고마워하긴 일러. 본사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오후 3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서울 본사의 AI 연구소장 박정민 부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기술총괄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가온의 로그 데이터, 언어거리 측정값, 엘리아스 교수의 연구 자료까지. 발표가 끝나자 화면 속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수석,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핀란드어랑 한국어가 형제라니. 지구 반대편인데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친 노인의 이론을 가지고 회사 자원을 쓰자는 건가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부사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박정민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은 왜 AI를 만듭니까? 뭔 소리야. 편리함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이 인간이 못 본 걸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우리 AI가 인간이 놓친 진실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5,000년 동안 묻혀있던 역사의 비밀을요. 그래서 검증할 기회를 주십시오. 틀리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맞으면 삼성이 역사를 바꾼 회사가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민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밌군. 네, 그 노인. 한국에 데려와.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부사장님, 기계가 30년 전 미치광이 편을 들었다. 그거 흥미롭잖아. 확인해볼 가치는 있어. 하지만 실패하면 조용히 묻으면 돼. 하지만 성공하면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성 AI가 인류의 뿌리를 찾았다. 이보다 좋은 홍보가 어딨어.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강수석, 법인장이 말했습니다. 됐어. 가서 그 노인 데려와.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해? 이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엘리아스의 집을 찾았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소식 있소? 네, 삼성에서 승인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노인이 멈칫했습니다. 정말이요? 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30년이요. 30년 동안 기다렸소. 이제 증명할 시간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시절의 엘리아스와 한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리타요. 네, 아내였소. 사진 속 모습이 아름다우시네요. 그랬소. 정말 아름다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녀에게 말하고 싶소. 당신이 틀렸다고. 내가 미친 게 아니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행 비행기가 헬싱키 반타 공항을 떠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엘리아스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숲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비행기 타시는 건 아니죠? 30년 만이요. 마지막으로 탄 게 그 학회 발표 때였소. 긴장되십니까? 아니요. 설레요.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덕분이요. 강지훈. 아직 아무것도 증명 못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 건 30년 만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발트해가 보였습니다. 9시간 후면 한국입니다. 5,000년 전 갈라졌다는 그 땅.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환영이 아니라 차가운 회의론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우리 앞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인천공항에 내리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핀란드의 칼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엘리아스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한국이요? 네, 어서 오세요. 노인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 밟는 땅. 그가 30년간 연구해온 그 나라.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아스가 멈춰 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소? 감사합니다라고요. 감사. 핀란드어로 키토스와 발음이 비슷하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벌써 언어학자 본능이 발동한 거였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엘리아스는 창밖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들, 빠르게 흘러가는 풍경.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군. 놀라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소. 노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전에 한국을 연구할 때는 자료가 많지 않았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엘리아스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질비했습니다. 저 글자들. 내가 연구한 바로 그것이오. 한글이요. 아름다운 문자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차가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국어국문학과 건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 남짓한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학과장 김명호 교수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삼성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우라러족 기원설은 이미 학계에서 기각된 이론입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일부 학자들이 주장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폐기됐죠.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핀란드어와 한국어가 형제라는 건 언어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족 자체가 다릅니다. 엘리아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그 학회와 똑같은 반응이었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가온의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건 저희 AI가 측정한 언어 거리입니다. 핀란드어와 한국어가 0.01로 나왔습니다. 교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AI가요? 네. 문법 구조, 어순, 조사 체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명호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의 판단을 어떻게 믿습니까? 알고리즘 오류일 수 있습니다. 검증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그래도 언어학적 방법론에 맞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때 엘리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노인이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3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교수들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점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체계적인데요. 한 젊은 교수가 말했습니다. 숫자, 체계 비교를 보세요. 핀란드어 위시, 카시, 콜메. 한국어 하나, 둘, 셋. 의문 변화 패턴이 일치합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엘리아스가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신체 부위 명칭입니다. 핀란드어 실마는 눈을 뜻합니다. 한국 고대어에서 눈을 뜻하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고대어요? 네. 현대 한국어가 아니라 고구려어, 신라어 수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5천년의 변화를 역추적해야 하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흥미롭군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저는 그를 처음 봤습니다. 윤석재입니다. 고대어 전공이에요. 윤석재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아스의 자료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 연구, 저도 비슷한 걸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김명호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교수, 그게 무슨 소리야? 15년 전부터 고구려와 북방 언어의 연관성을 연구해왔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학계 반응이 뻔하니까. 윤석재 교수가 엘리아스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의 연구와 제 연구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아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요? 네, 이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윤석재 교수가 우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연구실로 갔습니다. 여기 제 자료입니다. 책장 가득 쌓인 서류들, 고대 문헌 복사본, 언어 비교표, 지도들. 엘리아스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연구와 똑같소.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논문을 읽었거든요. 30년 전에 발표하셨던 그거요. 읽었다고? 네. 그때 저는 대학원생이었어요. 선생님 발표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윤석재 교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처럼 매장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엘리아스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도 오랜 세월을 숨긴 거요? 15년이요. 선생님보다는 짧죠. 두 학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진실을 쫓다가 각자의 방식으로 침묵했던 사람들. 이제 함께 증명합시다. 윤석재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엘리아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핀란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엘리아스가 굳어졌습니다. 아이노, 연락받고 왔어요. 헬싱키에서 바로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온 거야? 할아버지가 한국에 갔다고 들었어요. 미친 짓 하러 간 거 아니냐고 엄마가 난리였어요. 그래서 말리러 온 거냐? 아이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돕고 싶어서요. 뭐? 저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할아버지 연구를 AI로 분석하는 거 도울 수 있어요. 엘리아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넌 항상 내가 부끄럽다고 했잖아. 그랬죠. 미친 할아버지라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으니까. 아이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삼성 AI가 할아버지 편을 들었다는 거 들었어요. 기계가 할아버지를 믿는다면 저도 한번 믿어보려고요. 엘리아스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팀이 갖춰졌습니다. 핀란드의 노학자, 한국의 고대어 전문가, AI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DNA,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대 지하 연구실에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증명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지하 연구실. 우리는 그곳에 작은 팀을 꾸렸습니다. 엘리아스, 윤석재 교수, 아이노, 그리고 저. 4명이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고대어 비교였습니다. 현대 한국어와 현대 핀란드어가 아니라 5,000년 전의 언어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윤석재 교수가 말했습니다. 고구려어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중국 사서에 남은 단편적인 어휘들 뿐이죠. 핀란드어도 마찬가지요. 엘리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대 핀란드어 자료는 1,000년 전까지밖에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오. 저는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AI를 쓰면 어떨까요? AI요? 네. 언어 변화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의문 변화, 문법 변화, 어휘 변화. 이런 패턴을 학습시키면 과거를 역추적할 수 있어요. 아이노가 눈을 빛냈습니다. 역언어 재구성이요. 가능해요. 제가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아이노가 만든 알고리즘은 놀라웠습니다. 현대 핀란드어와 현대 한국어를 입력하면 5,000년 전 형태를 추정해주는 모델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숫자, 체계를 넣었습니다. 핀란드어 위시, 카시, 콜메, 넬리아 비시. 한국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AI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추정 원형. 우르, 두르, 세르, 네르, 다르. 엘리아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내 가설과 일치하오. 정말요? 30년 전에 제가 추정한 원형과 거의 똑같소. AI가 같은 결론을 낸 거요. 다음 테스트. 신체 부위 명칭을 넣었습니다. 핀란드어 실마는 눈, 코르바는 귀, 수는 입. 한국어 눈, 귀, 입. AI가 의문 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통 기원 확률 87%. 87%라니. 윤석재 교수가 경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자연 현상, 어휘, 핀란드어 투울리는 바람, 배시는 물, 많은 땅, 한국 고대어 바람, 물, 땅의 어근과 대응점이 발견됐습니다. 친족 명칭, 핀란드어 IT는 어머니, 이사는 아버지, 한국 고대어 어미, 아비와 의문 대응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핵심 어휘들이에요. 윤석재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숫자, 신체, 자연, 친족. 이런 기본 어휘들은 외래어로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언어의 가장 오래된 층위죠. 그 층위에서 일치점이 나온다는 건 두 언어가 정말 같은 뿌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점점 탄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명호 학과장이 중간 보고를 듣고 말했습니다. 학계를 설득하려면 독립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언어 말고 다른 분야에서. 어떤 증거요? 유전학이요. DNA 분석. 엘리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30년 전에 제안했던 거요. 하지만 그때는 기술이 없었소. 지금은 있습니다. 저는 삼성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DNA 분석 프로젝트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답이 왔습니다. 승인. 서울대 생명과학부 유전체 연구팀이 합류했습니다. 책임자는 이수진 교수였습니다. 양쪽 민족의 고대 유전자를 비교하면 됩니다. 이수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샘플 확보예요. 5,000년 전 유골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구하죠? 핀란드 쪽은 우랄 산맥 인근 고분에서 발굴된 샘플이 있습니다. 헬싱키 대학에 보관 중이에요. 엘리아스가 말했습니다. 제가 연락해보겠소. 옛 동료 중에 그쪽 담당자가 있으니. 한국 쪽은요? 경주 고분군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유골 샘플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에요. 샘플 확보에 2달이 걸렸습니다.
행정 절차, 국제협력 서류, 연구윤리 심의까지 마침내 양쪽 샘플이 서울대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전학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연구팀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이수진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하플로그룹 분석 결과가 예상과 다르네요. 어떻게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사이에도 언어학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노가 새로운 발견을 가져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언어 개통수였습니다. AI가 언어 분기 시점을 추정했어요. 핀란드어와 한국어가 갈라진 시점이요. 얼마나 나왔어? 약 5,000년 전이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00년. 엘리아스가 숨을 멈췄습니다. 5,000년이라고? 네. 그리고 분기 지점은 우랄산맥 인근으로 추정됩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설 그대로요. 30년 전에 내가 주장한 그대로. 아이노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았어요. 엘리아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30년이요. 30년 동안 미쳤다고 욕먹었소. 아내도 떠났고 딸도 외면했소. 아이노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DNA 결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유전학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줄까요? 아니면 모든 걸 뒤집어 버릴까요? 2주 후 이수진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다들 연구실로 오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는 생명과학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엘리아스, 아이노, 윤석재 교수, 그리고 저.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교수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인지 흥분인지.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 교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두 개의 유전자 지도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이 우랄산맥 고분 샘플, 오른쪽이 경주 고분 샘플입니다.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마커들, 하플로그룹 N 계통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아스가 물었습니다. 두 샘플에서 공통 유전자 마커가 발견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공통이라고요? 네. 우랄산맥 기원 집단의 특징적인 유전자 패턴이 양쪽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수진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분기 시점 추정 그래프였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두 집단이 갈라진 시점은 약 4,800년에서 5,2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아이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노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어학 분석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5,000년 전. 이건 윤석재 교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독립적인 두 증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수진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유전학적으로도 핀란드 민족과 한민족은 5,000년 전 같은 기원 집단에서 갈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엘리아스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아이노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요. 30년 동안 기다렸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증명됐소. 내가 미친 게 아니었소. 아이노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석재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아스 선생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연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드디어 답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이 발견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논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투고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우랄기원 집단의 동서분기, 핀란드어와 한국어, 동계론의 언어학적, 유전학적 증거였습니다. 저자는 5명, 헤이키 엘리아스, 윤석재, 이수진, 아이노 엘리아스, 그리고 강지훈. 논문을 쓰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수십 번 고치고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투고했습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3달. 하지만 1달 만에 답이 왔습니다. 게재 승인. 편집자의 코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언어학과 유전학의 결합이 인상적입니다. 논문이 공개되자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핀란드와 한국이 형제 민족. 5,000년 전 같은 뿌리에서 갈라졌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30년 전 엘리아스가 겪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AI 분석 결과, 고대어 비교 자료, DNA 증거까지 반박하려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한 달 후, 핀란드 과학 아카데미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엘리아스 교수의 연구를 재평가해야 한다. 30년 전 학계의 판단은 성급했다. 엘리아스가 그 뉴스를 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기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왜요? 30년이요. 30년 동안 그들은 나를 미치광이라고 했소. 이제 와서 재평가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내는 이걸 보지 못했소. 이타는 이걸 모르고 떠났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노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 거예요. 어디선가 보고 계실 거예요. 엘리아스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BBC, CNN, NHK, 전 세계 미디어가 이 발견을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밝혀낸 5천년의 비밀, 삼성 AI, 인류 역사를 다시 쓰다 미치광이 학자. 30년 만에 복권되다. 삼성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민 부사장이 직접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강수석, 대단해. 회의실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진짜 역사를 바꿨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아스 교수님과 연구팀 덕분이에요. 그래도 시작은 너 AI였잖아. 가온이 없었으면 이 발견도 없었어.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그 핀코리안 오류가 이렇게 될 줄이야. 핀코리안. 몇 달 전만 해도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 단어. 이제는 역사적 발견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연구팀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이요? 네. 한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발견을 공식 발표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상회담. 개인의 연구가 국가 간 외교 무대에 오르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 앞에서 발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상회담이라고? 네. 핀란드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듣습니다. 내가? 네. 30년 연구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엘리아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타. 네. 아내 이름이요. 이타.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 순간을 봤을 텐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에게 말하고 싶소. 당신이 틀렸다고. 내가 미친 게 아니었다고. 우리의 3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가겠소. 엘리아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상회담. 가겠소. 이타를 위해서. 그 눈빛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은 2주 후로 예정됐습니다. 장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언어학 증거, AI 분석 결과, DNA 데이터, 모든 것을 정리해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발표자는 3명, 엘리아스, 윤석재 교수, 그리고 저.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양국 정상 앞에 섭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겁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삼성의 천재 엔지니어라는 타이틀, 핀란드에서 망신당했던 그날, 미친 노인을 찾아갔던 그 새벽,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내일 뉴스 보세요.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역사 만들어요. 그렇게 긴장 속에 하룻밤이 지나고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하늘이 개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도열한 복도를 지나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한쪽에 한국 대통령과 수행원들, 다른 쪽에 핀란드 대통령과 수행원들, 그리고 테이블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엘리아스, 윤석재 교수, 저. 뒤에는 아이노와 이수진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작하시죠.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존경하는 양국 정상님께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억누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AI 연구소의 강지훈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팀이 발견한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AI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AI 가오는 핀란드어와 한국어의 언어 거리를 0.01로 측정했습니다. 이는 두 언어가 사실상 같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AI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엘리아스의 30년 연구 요약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30년 전 한 학자가 이미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아스를 바라봤습니다. 헤이키 엘리아스 교수님입니다. 30년간 이 이론을 주장하셨지만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분의 연구가 드디어 증명됐습니다. 엘리아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40여 년 전 언어학자가 됐습니다. 핀란드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통역이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젊은 시절 핀란드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문법 구조, 어순, 조사 체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두 언어의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5,000년 전 형제였다고. 우랄산맥에서 동서로 갈라졌지만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다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학계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미치광이라고 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아내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5,000년이 지나도 흔적은 남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DNA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증명됐습니다. 윤석재 교수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양국 고대 유골의 DNA를 분석한 결과 공통 유전자 마커가 발견됐습니다. 두 민족은 약 5,000년 전 같은 기원 집단에서 갈라졌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우랄산맥에서 동서로 뻗어나가는 화살표가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5,000년 전 우랄산맥에 하나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서쪽으로 간 이들은 핀란드가 됐고 동쪽으로 간 이들은 한반도까지 이동해 한민족이 됐습니다. 저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5,00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의 인공지능이 그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핀란드 대통령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엘리아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엘리아스 교수님, 핀란드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노인이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우리 학계가 당신을 내쫓았습니다. 그건 잘못이었습니다. 엘리아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통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일어섰습니다. 엘리아스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감사라니요. 당신 덕분에 우리의 형제를 찾았습니다. 5,000년 만에요. 대통령이 엘리아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형제의 땅에. 엘리아스가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윤석재 교수와 제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그냥 30년이요.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타, 보고 있소? 내가 미친 게 아니었소. 회의장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삼성 AI가 인류 역사를 다시 썼다. 5,000년 전 헤어진 형제, 기술로, 재회, 미치광이 학자. 30년 만에 복권.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엘리아스를 만났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모르겠소. 노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꿨소. 그런데 막상 오니까 허무하군. 왜요? 이타가 없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같이 왔을 텐데. 같이 이 순간을 봤을 텐데.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하오. 늙은이가 감상에 빠졌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부인분도 어디선가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겠지? 네, 분명히요. 엘리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강지훈, 제가요? 자네가 그날 밤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없었소.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엔지니어지만 엔지니어 이상이요. 진실을 쫓는 사람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감사하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버그를 잡으러 갔다가 역사를 찾았습니다. AI가 열어준 문을 따라 5000년의 비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헬싱키 대학 대강당. 수백 명의 청중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무대 위에 헤이키 엘리아스가 섰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쫓아냈던 바로 그 대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미치광이라는 낙인과 함께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연구 결과 요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증명됐습니다. 핀란드와 한국은 5000년 전 형제였습니다. 우랄산맥에서 갈라진 같은 핏줄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엘리아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를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공이 아닙니다. 노인이 객석을 가리켰습니다. 저 젊은 엔지니어가 없었다면 이 발견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청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 아이노가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쳤다고 놀림받으면서도요. 엘리아스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아이노. 강연이 끝났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핀란드 과학 아카데미 회장이었습니다. 엘리아스 교수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요? 30년 전 저도 당신을 비웃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엘리아스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됐소. 진실이 밝혀졌으니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30년의 앙금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헬싱키와 서울 공동언어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삼성에서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센터장은 윤석재 교수가 맡았습니다. 부센터장은 아이노였습니다. 저는 삼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연구센터의 고문 자격으로 계속 참여했습니다. 개소식에서 엘리아스가 연설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5000년 전 헤어진 형제가 다시 만난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발견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엘리아스가 아이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녀가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후배들이 또 이어가겠죠.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어는 죽지 않습니다. 5000년이 지나도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연구도 그럴 겁니다. 연설이 끝나고 저는 엘리아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자네도 축하하오. 강지훈. 노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엘리아스와 아내 리타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래전 사진이오. 결혼 직후에 찍은 거지. 아름다우시네요. 그렇소. 정말 아름다웠소.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리타에게 이 순간을 보여주고 싶었소. 하지만 이제는 이 사진으로 대신하오. 엘리아스가 사진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녀도 어디선가 보고 있겠지. 그렇게 믿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실 겁니다. 연구센터 창밖으로 헬싱키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5000년 전 우랄산맥에서 갈라진 형제. 그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의 인공지능이 문을 열었고 미친 학자의 30년 집념이 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 길을 이어갑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버그를 잡으러 갔다가 역사를 찾았습니다. AI가 본 것을 인간이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기술의 힘입니다. 인간이 놓친 것을 기계가 찾아주고 기계가 찾은 것을 인간이 의미로 만드는 것.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5000년의 비밀이 여전히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 비밀들이 깨어날 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5000년의 침묵을 깬 형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그인 줄 알았던 AI의 오류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미치광이로 불린 학자의 30년 집념이 진실을 밝혔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만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잊혀진 형제 민족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형제를 찾았습니다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찾아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세상이 몰랐던 역사의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